제가 요즘 책 읽고 나서 리뷰하고 뭐 그림 그리는 것도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뭔가 그냥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 하는 영상을 좀 찍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찍어봅니다. 제가 2023년 8월부터 저 자신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쏟아내는데 엄청 집중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운영하던 채널들이 있었는데 그건 뭐 다 날라갔지만 어쨌든 그 당시 운영하던 채널에서 제가 심할 때는 하루에 7개씩까지도 영상을 찍었어요. 뭐에 대해서 찍었냐면 제 안에 있는 뭔가 이야기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내가 외로움을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혹은 뭐 과거에 내가 얼마나 원했던 것들이 뭐였는지, 나의 욕구들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가족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 근데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막 오늘 이 말 해봐야지, 저 말 해봐야지 이런 것보다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쏟아져 나오는 그 술 마시고 나서 자기 전에 갑자기 토할 것 같은 느낌 들 때 있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그 당시에는 2023년부터 2024년 사이에는 너무 토할 것 같은 그런 느낌들 때문에 영상을 찍을 수밖에 없었어요. 영상을 찍고 안 찍고가 제 선택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토가 나오는데 변기에 가서 토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카메라가 마치 변기였고, 제가 하는 행위는 토를 하는 행위였어요. 안 할 수가 없는, 내 인력으로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했었고요. 신들린 것처럼 했었는데. 그리고 2024년 2월부터 제가 리액션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 당시 찰스 엔터를 보고 나 해보고 싶다 저거. 왜냐면 찰스 엔터가 그 당시에는 되게 저한테는 충격이었던 게, 카메라 앞에서 그렇게까지 자신의 모든 희로애락을, 모든 종류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사람을 좀 못 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판단 평가하는 거를 굉장히 잘못됐다고 배우잖아요. 너 판단하지 마라, 그 사람 평가하지 마라, 그 사람에 대해서 뭔데 네가 그렇게 뭐 분석하고 평가하고 비난하느냐 이러잖아요. 근데 찰스님이 어떤 한 명 한 명 출연자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 기준대로 평가를 하고 그거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고 하는 게 너무 좋고 부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리액션에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25년 중반까지 약 1년 반 동안을 리액션에 미쳐 있었어요. 진짜 하루에 그것도 7개씩 리액션을 찍었습니다. 근데 리액션은 환생연애 같은 거는 그 당시에는 시즌 3 같은 경우는, 환생연애 시즌 3였나 4였나 하여튼 그 누구지, 유정이 나왔던 시즌 있죠. 그게 시즌 3인가요? 그거는 진짜 한 화에 거의 3시간씩 되는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리액션을 찍을 때 일단 그걸 3시간 시청을 하는데, 저는 중간중간 멈추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할 만큼 안에서 뭔가가 이렇게 밀려 올라오는 것 같은 주체할 수 없는 뭔가들이 있기 때문에, 리액션을 하면서도 저는 영상을 보면서 반응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승연의 한 화에 대한 리액션 찍는데 5시간씩 걸리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 5, 7에 35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승연애 같은 거는 오래 걸리는데 보통 뭐 20분짜리 뭐 시트콤을 리액션 하기도 했고, 아니면 1시간짜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한 화를 리액션 하기도 하고 하면 하루에 진짜 잠을 줄여가면서 7개씩 리액션 할 수 있거든요. 진짜 그때는 진짜 미친 듯이 토할 만큼 또 리액션 했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감정 반응을 하고 남을 평가하는 게 너무너무 잘못된 거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걸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억눌러 왔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 폭식증 걸리는 이유도 먹을 것에 대해 너무 억누르기 때문에 그게 폭식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감정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도 왜 이렇게 감정 기복이 있냐, 아니면 왜 이렇게 감정적이냐, 이런 식으로 꾸짖음을 들으면서 교정되어 오면서 컸기 때문에 감정을 그렇게까지 날것의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받았단 말이에요, 사회로부터. 근데 찰스님이 너무 자유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난 저걸 해야겠다, 반드시 해야만 한다. 그래서 1년만 동안은 진짜 토할 만큼, 피를 토할 만큼 리액션을 죽도록 했어요. 그 채널도 날라갔지만.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구독자는 4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시청 시간이 4,000시간이 넘었었습니다. 영상을 개 많이 올려가지고. 토할 만큼 했었습니다. 너무 하고 싶었어요. 하지 말라고 하니까 너무 하고 싶었어요. 감정 기복 보이지 마라. 항상 포커페이스로 너의 패를 드러내지 마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너가 기쁜 것도 너무 남한테 티내지 말고, 너무 슬픈 것도 티내지 말고, 너무 화난 것도 티내지 말고, 어른스럽게 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우잖아요. 근데 리액션이라는 컨텐츠의 틀 안에서는, 그 명목 하에서는 내가 막 화냈다가 막 웃었다가 울었다가 막 흥분했다가 모든 거를 카메라 앞에 설 수 있으니까 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평가 판단하는 건 너무너무 잘못됐다고 배웠잖아요. 정말 잘못됐다고 배웠잖아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배웠기 때문에 평가 판단하고 감정 기복을 다 드러내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제가 2023년 8월부터 했던 건, 내 안에 있는 이야기를 쏟아내는 거는 이거 자체가 재미있진 않았고, 그냥 속이 체해서 얹혀서, 아니면 너무 이렇게 뭐가 많이 들어가서 비워내는 거죠. 이걸 쏟아내는, 토하는 게 즐거워서 토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스럽죠, 토하는 거 사실. 그쵸? 그래서 2023년 8월부터 했던 작업은 사실은 고통스러운 비워내기 작업이었어요. 토하는 작업, 토하고 밑으로 똥 싸고 토하고 똥 싸고 이런 비워내기 작업이었다면은, 그걸 하고 나니까 리액션이라는 장르를 만나서 제가 억눌러 왔던 감정 기복을 있는 그대로 다 보이고 싶은 마음, 남을 판단 평가하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을 다 한번 발휘해보는 그런 시간을 경험했고, 1년 반 동안 진짜 토할 만큼 핏똥을 쌀 만큼 리액션을 열심히 했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정말 재밌었어요. 엄청 쾌락적이고, 진짜 우리가 TV 프로그램 보면서 핸드폰도 하고 딴짓도 하고 하는데, 저는 리액션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얼마나 집중해서 하면 그 1분 1초에 엄청나게 몰입을 해서 집중을 하면서 모든 감정 반응과 내 평가 판단,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관념과 무의식을 다 쏟아내다 보니까 너무 짜릿하고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다가 채널이 어쨌든 날라갔어요. 다른 게임 저작권 때문에. 그래서 2025년 하반기에는 제가 개발자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 뭐 하늘의 뜻인가 보다. 그냥 나는 회사에 다녀야 되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기술 배우고 그랬는데 너무 우울했죠. 너무 우울하고. 그래서 올해 상반기부터 다시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무엇에 주력했느냐? 그냥 그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든 나의 마음이 즐겁다면 그것을 해주기로 했어요. 근데 그 즐거움이 리액션을 할 때처럼, 리액션이 할 때 즐거웠던 거는 억눌러놨던 거를 표출하니까 재밌었던 거지, 만약에 그게 억눌리지 않았다면 그렇게까지 재밌었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남을 판단 평가하지 마, 감정 기복 보이지 마,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하고 싶은 욕구였던 거지, 만약에 억눌리지 않았다면 그게 정말 그렇게 재밌었을까? 고통스러웠어요, 사실은. 재밌지만 고통스러웠어요. 앞서 말한 제 이야기를 쏟아내는 과정은, 그것도 이렇게 봅시다. 재미와 고통으로 봅시다. 그러면 앞서 말한, 맨 처음에 말한 제 이야기를 쏟아내는 과정은 재미가 10점 만점에 2점, 고통이 한 6, 7점 정도였어요. 재미 한 3점, 고통 6, 7점. 근데 리액션은 재미가 한 6점, 고통이 4점 정도. 고통스럽긴 했어요, 리액션도. 왜냐면 주체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해야겠으니까 하는 거라서, 끌려가는 거라서 고통스럽긴 했습니다. 하지만 재미가 좀 더 컸다. 재미가 2배 정도로 컸다, 그 전 행위에 비해서. 근데 이것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왜 이런 연애 프로그램 출연자들에 대해서 코멘트 하는데 내 인생을 쓰고 있지? 내 에너지를 쓰고 있지? 이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의미가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내가 이러한 연애 프로그램 플랫폼을 존중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내가 앞으로 살아가고 싶은 방향성도 아닌데, 내가 왜 이 프로그램에 이렇게까지 몰입을 해서 나의 감정 에너지를 쓰고 이것에 대해 평가 판단을 하는데 나의 두뇌 에너지와 지적인 에너지를 써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좀 안 하고 싶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좀 주력하는 것이 책을 읽고 리뷰를 하고 그림 그리는 것을 기록하는 요거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네. 그리고 책도 사실 2월, 3월, 4월까지 그래픽 노블 위주로 읽었고, 지금도 그래픽 노블을 읽지만,
약간 3달 동안 그래픽 노블을 되게 많이 읽고 동화를 많이 읽었다 보니까 약간 오늘도 어제랑 오늘도 좀 이렇게 동화도 좀 읽어보고 뭐 이랬는데 그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약간 내 마음에 절절하게 울리는 와닿는 이야기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오늘은 이 책을 읽었습니다. 안녕, 폐쇄병동 처음이지. 이거는 이제 조울증 환자의 폐쇄병동 일기거든요. 물론 저는 폐쇄병동 간 적 없지만 가고 싶었었거든요, 사실은. 그냥 병원에 들어가서 쉬고 싶었어요. 네. 너무 힘들었거든요, 사는 게. 지금도 힘들지만. 근데 그 전에 이제 동화를 읽고 그래픽 노블을 읽을 때는 감정에 좀 덜 접근해서 좋았어요. 동화는 감정에 깊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사건이나 감정에 엄청 깊이 들어가지 않아서 좋았어요. 안전하니까. 근데 이제 그러한 동화의 깊이감이 조금 답답해지는 지점이 온 것 같아요. 동화를 많이 읽다 보니까. 그리고 그래픽 노블도 아무래도 그림 위주다 보니까 이렇게 깊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깊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전환하는 과도기적인 시기인 것 같습니다. 3달 동안 제가 동화랑 그래픽 노블 합쳐서 한 130, 140권 정도 토탈 읽었을 건데 이제는 그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마주하고 싶지 않더라도 마주하고 싶은 그런 깊이들 있죠.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요.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냥 전 예술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과도기적인 시기에 제가 책을 읽고 리뷰를 올리는, 제가 근데 그 앞서 말한 1단계의 시기에는 전혀 그런 행위들을 잘 못했어요. 왜냐면 여기가 꽉 차 있는데 책이라는 것은 남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과정이에요. 입력이에요, 입력. 근데 여기가 꽉 차 있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는데 어떻게 책이 들어와요. 그래서 책도 못 읽었어요. 너무 마음이 산란하고 불안하고 꽉 차 있는데 책이 어떻게 읽혀요. 근데 이제 그러한 미친 듯이 살풀이 작업을, 비워내고 토해내기 작업을 제가 2023년부터 약 3년 정도를 해줬으니까, 또 리액션을 통해서 내가 억눌러왔던 나의 욕구들을 분출시키고 해소시켜줬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누군가는 치료를 받으세요, 운동을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너가 치료를 안 해서, 운동을 안 해서 그러는 거다. 근데 저는 치료도 받아봤고 운동도 해봤는데요. 하지 말라고 억눌러 놓은 압축되고 이렇게 짓눌린 욕구들은 어디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치료를 받는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운동을 한다고 그게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내 안에 있어요. 그게 언제 터져나올지 모르는 그냥 복병 같은 거죠. 무서운 존재인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더 이상 치료나 운동으로 그것들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을 한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억눌러왔던, 그동안 짓눌러왔던, 남을 평가하고 싶고 나의 모든 감정 기복을 다 내보이고 싶은 그 마음을 폭발적으로 드러낸 거죠. 근데 그게 남이 보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폭력적이고 무서워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 저한테 치료받고 운동하세요 이렇게 표현한 건데, 전 치료도 받았었고 운동도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근데 그것은 잠시의 증상을 없앨 수는 있고 눈을 회피하고 돌리게 할 수는 있는데요, 본질을 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분출과 해소의 과정을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리액션을 그닥 하고 싶은 욕구도 없고 에너지가 아까워요. 이제는 남의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막 흥분하고 이러고 싶은 그런 욕구 자체가 잘 안 들어요. 하지만 한동안은 어떻게 했다? 하루에 7개씩 찍었다. 도저히 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 욕구를 그때는. 왜냐면 너무 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리액션을 솔직히 하는 게 우리 전통적인 교육의 시선에서 보면 쓸데없는 짓거리잖아요. 쓸데없는 짓거리. 남의 인생 보면서 판단평가하고 감정 기복 보여주는 게 얼마나 쓸데없고 한심스러운 짓거리예요. 우린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쓸데없고 한심스러운 짓거리를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 말라고 배웠기 때문에. 근데 그걸 미친 듯이 하고 나니까 이제는
에너지가 너무 아까워요. 리액션 하나 찍고 나면 기진맥진해지거든요. 저는 감정적으로 굉장히 몰입해서 찍기 때문에 재밌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는 뭐 낯설 이런 걸 보긴 하는데 그냥 빨리 감기 해서 대충대충 보고 그거에 그렇게까지 몰입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까워요. 내 마음이, 내 감정 에너지가 아깝고. 근데 그 사람의 말처럼 그냥 치료받고 운동해서 나의 그런 억눌린 본질을 보지 않고 회피했다면 그것은 여전히 그 안에 남아있겠죠. 언제 터져나올지 모르는 시한폭탄의 존재처럼. 저는 그거를 불을 붙여서 다 터트린 거예요. 근데 그게 남이 보기엔 너무 끔찍했던 거. 왜냐면 그 당시 제가 정말 엄청나게 흥분을 해서 리액션 찍었을 때 그 당시에 제 모습을 보면은, 예를 들어 영상이 30분이면 30분 내내 화를 내고 있어요. 계속 카메라를 향해서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비난하고 판단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너무 끔찍하긴 했겠죠. 하지만 저는 그걸 반드시 해야 됐습니다. 그걸 막 배 터지게 하고 나니까 이젠 귀찮아진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배웠어요. 뭔가 하고 싶을 때 그것이 귀찮아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하고 싶어질 때가 오거든요. 근데 그걸 억지로 끊으면 하고 싶은데 끊었기 때문에 또 올라옵니다. 그게 환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저 책은 사실은 뭐 교훈을 주는 책도 아니고 가르치는 책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보통 학자들이 쓴 책은 대부분이 가르치는 책이에요. 이렇다 저렇다, 그 당신은 이런 걸 알고 있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게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간에 어느 정도 이 작가가 가지는 메시지의 방향성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 작가가 캐릭터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특정 누군가에게 공감하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이 더 옳다고 믿게 되어 있고,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간에 그 작가가 가진 가치관과 세계관, 이 사람이 독자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전 그게 싫어요. 네. 그 사람들 생각에 따라가 주기도 싫고. 그래서 이제 그냥 자신의 고통을 가감없이 늘어놓는 책들이 저는 지금으로선 좋아요. 누굴 가르치려고 들지 않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에 대해서 담담하게 풀어내는 그런 책들이 이젠 읽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것도 비워내니까 이제 읽히는 거지. 그래서 엄청난 여정이었네요. 예, 엄청난 여정이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가 원하는 거는, 사실 지금의 이런 책을 읽고 뭐 리뷰를 하는 행위도 제가 그닥 원하는 행위는 아니에요. 예. 궁극적으로 제가 원하는 거는 그냥 말을 안 하고 사는 거? 왜냐면 말이라는 게 결국은 자꾸 주장을 하게 되는데, 말이라는 거는요. 저는 그냥 그런 거 다 피곤해요, 저는 그냥 춤을 추고 그림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노래를 부르긴 하지만 저는 악기 연주하는 게 더 성향에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악기 연주는 또 되게 많은 지적인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새로운 것을 아예 배우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냥 노래만 부르고 있지만, 사실 제가 진짜 궁극적으로 살고 싶은 삶은요, 악기를 연주하고 그림을 그리고 무용을 하고 이렇게 살고 싶어요. 언어에서 좀 벗어나서 살고 싶어요. 언어는 자꾸 뭔가를 주장하고 가르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난 언어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하지만 언어에서 벗어나기 위해 언어를 경험하는 과정인 것 같아, 지금은. 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했잖아요. 내 안에 있는 거를 다 쏟아내니까 사실 지금은 그런 충동이 별로 올라오지 않거든요. 지금은 하루에 7개씩 무슨 제 얘기를 늘어놓는 영상을 찍진 않아요. 그런 욕구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리액션을 하루에 7개씩 찍고 싶은 욕구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제가 이렇게 책을 읽고 어떤 리뷰를 하는 영상을 찍는 것도 궁극적으로 제가 원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냥 과도기적인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언어에서 초월해서 사는 겁니다. 네. 하지만 언어에서 초월해서 살기 위해 지금으로서는 언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언어를 통해 무언가를 이해하거나 언어를 통해 뭔가를 표현하고 싶지 않다?
필요 없다라고 느끼면 더 이상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언어를 통해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하거나 언어를 통해 뭔가를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에서 좀 자유로워지겠죠, 언젠가는. 근데 하지만 지금은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림을 많이 그리고, 저는 춤추는 것도 좋아하는데 우리가 보통 춤을 춘다고 생각했을 때는 정해진 어떤 안무를 따라하거나 뭐 이런 걸 많이 생각하는데, 저는 즉흥무용 같은 게 재밌더라고요. 즉흥 현대무용 같은 거. 그래서 무용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세 가지 다 그걸 할 수 있어요. 악기도 본인이 좀 악기를 잘 하게 되면은 잼이라고 하잖아요. 즉흥 연주. 그래서 어떤 뭐 예를 들어 내가 오늘은 봄에 대해서 생각 드는 느낌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싶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악도 우리가 보통은 정해진 악보를 똑같이 따라하는 거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내 안에 떠오르는 악상이나 내 안에 떠오르는 영감을 악기라는 도구로 표현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즉흥 연주들도 하고 싶고, 또 그림도 마찬가지로 뭐 정물화나 풍경화나 인물화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옮기는 작업이 아니라 좀 어떤 감정이나 어떤 나의 감상이나 느낌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 추상화들이 저는 더 매력이 있는 것 같고 즉흥적인 표현인 거죠. 그리고 무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면서 살고 싶거든요. 근데 그것을 굳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쓰고 싶지 않고, 추상화는 사실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잖아요. 즉흥 무용도 저 사람이 왜 저런 춤을 추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뭐 잼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의 문법은 존재하겠지만은 그냥 그런 문법조차 초월해가지고 남들이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상관없이 그냥 제 안에 언어화할 수 없는 모든 종류의 느낌과 감상들을 예술로 표현하면서 전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 지금은 아직 언어를 거쳐가는 과정이 있고, 또 그림을 제가 조금씩 그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오늘도 그림을 그리는데 마음이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왜냐면 그림이라는 도구가 저에게는 의미가 있는 도구다 보니까 막 그렇게가 잘 안 돼요. 오히려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촬영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이렇게 가치를 두지 않다 보니까 별로 무게감이 없어서 막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림이라는 도구가 저에겐 좀 의미가 있고 소중하다 보니까 막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림을 그리면서 마음이 되게 불안하고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좀 편하게 아무 의미 없는 그림도 많이 그리고 싶고, 아무 의미 없는 춤도 많이 추고 싶고, 아무 의미 없는 연주도 많이 하고 싶고, 그렇게 해서 즉흥 예술을 하면서 저는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게 궁극적으로 제가 원하는 저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 밤만 되면 이렇게 되게 불안하고 힘든데, 그런 불안한 저 자신과 한번 잘 살아가 보겠습니다.